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하고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신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 노년기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관리해야 할 4가지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서 이곳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소중한 발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죠.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하세요.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목욕 후 바디 로션이나 전용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입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가 좋습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을 방지하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세요.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보세요.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로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을 촉진하세요.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허벅지 안쪽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 순환에 직결됩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편의적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숨겨진 부위들이 우리 건강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숨 잘 쉬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감은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시길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이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로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이 잘 돌게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혈액이 잘 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하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서로 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시길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과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사고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이 뻣뻣해져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등에 혈액이 잘 돌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직접 좋게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하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방법은 쉽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에 5분만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달리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에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에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에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4부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되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발 마사지 5분을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혹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컨디션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건강관리법을 나누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욕용 브러쉬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지역 복지관의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몸을 더욱 세심하게 돌봐줄 차례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위 관리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 관리로 더 편안한 보행을, 겨드랑이 관리로 더 강한 면역력을, 허벅지 안쪽 관리로 더 원활한 혈액순환을, 등과 두피 관리로 더 맑은 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